오늘은 노노의 이인편, 이 이자가 마을 리자에 인자가 어질 인자인데요. 이 이인편에 보면은 또 우리가 익히 들었던 문장들이 몇 개 나옵니다. 이인편을 한번 후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인편 첫머리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왈, 이인 위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득지지이겠는가. 자왈, 이인 위미하니, 택불처인이면 언득지지이겠는가. 해석을 해봅니다. 공자는 말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도 어질미 중요하니 가려서 어진 마을에 가서 살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진 자이겠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을에도 어진 마을이 있다. 그래서 가려서 내가 어진 마을에 가서 살아야지. 그런 마을을 제대로 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보는 지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맹모 삼천지교 이런 거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어디에 저기 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묘지 옆에 묘지를 관할하는 그쪽 옆에 두니까 맨날 장사 지내는 그거 따라만 하고 또 시장 옆에 두니까 장사하는 흉내만 내다 보니까 이제 서당 옆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 이런 것처럼, 이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몸가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가, 결국은 그것이 되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노노 양화편이라는 곳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공자는 말했다.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익히는 것, 내가 배워가는 것에 따라서 서로 멀어진다. 그러니까 스타트는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배우고 익히는가에 따라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달라져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들을 한 20, 30년 후에 만나요. 분명히 초등학교 동창일 때는 비슷한 환경에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살았지만 20, 30년을 다르게 살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되게 친한 느낌도 들지만은 되게 어색하고 쟤 봐라. 도저히 뭔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것은 처음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서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공자님의 이 말씀인데, 그래서 바로 이 이인편 첫 편이 이인, 마을에도 어진 마을이 있다. 즉 내가 어디에 살 것인가, 내 주위 환경도 세심하게 골라야 한다라는, 제가 공자님이 좀 까칠한 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분은 아무나 다 좋아하고 좋은 게 좋은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내가 같이 교류할 사람, 이 사람은 좀 멀리 해야 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아주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공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인편에. 자, 자왈, 유인자가 능호인하고 능오인한다. 자왈, 유인자가 능호인하고 능오인한다. 오직 유인자,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호인, 호자가 좋아할 호자, 능이 제대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오인, 오자가 미워할 오자거든요. 능오인, 능이 제대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인자, 어진 사람만이 제대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제대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누군가를 막 사람들이 좋아해요. 저 사람 되게 좋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문제가 많거든. 그런데 그 사람의 외면만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싫어해. 쟤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까칠해 보이긴 하지만 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데, 다만 이게 표현이 서툴러서 좀 그럴 뿐이지 사람 자체는 아주 곧고 바른 사람이란 얘기죠. 즉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인자, 오로지 그 제대로 된 인자만이 사람을 제대로 좋아할 수 있고
제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평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런 점에서 깊이 있는 사람의 평가가 옳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역시도 되게 주관을 가지고 제대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공자의 기본 사상이 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왈 유인자가 능호인하고 능오인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왈 인지과야 각어 기당하니 관과면 사지인의 이다. 자왈 인지과야 각어 기당하니 관과면 사지인의 이다. 무슨 얘기냐? 공자는 말했다. 사람의 허물은 각기 그 유형대로 드러나니 그 사람의 허물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진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점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 허물을 잘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풀이를 하곤 하죠. 지혜로운 자가 허물을 짓는 것은 항상 지나치게 지혜로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용맹스러운 자가 허물을 짓는 것은 항상 너무 용맹스러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막 잘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데서 이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뭐에 지금 꽂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떤 그런 점에서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관점이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단점이 무언가를 냉정하게 한번 파악해 보라.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위 사람들 중에서 그래, 그 친구의 단점을 굳이 따지자면 뭘까? 그럼 뭔가 드러나죠. 그러면 그 친구의 단점이 결국은 그 친구의 이런 성격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지인. 그 사람을 더 알게 되면 내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또 그 친구랑 우선 사업을 하거나 그 친구랑 충고를 할 때 그 속성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되게 스마트한 관계 매니지먼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자왈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조 들을 문 도도.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저녁 석사에 죽을 샀다. 저녁에 내가 죽더라도 괜찮다. 들어보신 말이죠. 공자는 말했다.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제 여기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도는 노자의 도덕경에 참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또 중용에도 나오는데 정작 논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의 궁극적인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를 깨우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꽤나 유명한데 되게 비판적인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왜냐, 이 논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학위시습, 끊임없이 계속 익히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이런 것이 논어의 기본적인 그 바탕인데 이와는 좀 대비된 게 불교의 선종, 불교, 달마대사, 선종은 이렇게 딱 참선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방 깨닫는 거죠. 우리 불교의 교종과 선종의 구별을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죠. 교종은 불교 경전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라면 선종은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일자 무식쟁이를 하더라도 명상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 하루 만에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종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내가 도를 팍 깨달으면 저녁이라도 죽어도 괜찮다. 이 언급은 대단히 불교 선종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육아 쪽의 이 언급인지 안 그러면 그 후세 사람들이 논어 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집할 때 그 당시 중국에 들어왔던 불교의 사상이 조금 반영된 건 아닌가 이런 식의 해석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왈, 방어리 이행이면 다원이다. 방어리 이행이면 다원이다. 어떤 의미냐? 공자는 말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뭐 충분히 짐작되는 얘기죠. 내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면 결국은 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송나라 정이천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자신에게만 이롭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원망이 많은 것이다. 이런 문장. 이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논어 2인편입니다. 자왈, 불환무위요, 환소일입하며 불환막기지요, 구위가지하다. 공자는 말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지 못함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런 자리에 가게 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걱정하라.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아줄만 하게 되려고 노력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더 높은 자리에 못 갈까? 내가 왜 저 자리에 못 가지? 왜 저놈은 가는데 내가 못 가지? 이렇게 내가 어떤 포지션, 내 잊지 못함을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는지를 걱정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제가 저 자리에 가니까 저렇게 일을 해내는구나.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리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 얘가 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높은 자리. 이게 과장으로서 애가 괜찮아. 그래서 이 친구를 어느 날에 이제 특진시켜 부장을 딱 시켜봤더니 그 친구의 역량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과장으로서는 열심히 자기 일은 잘 하는데 부장이면 이제 매니지먼트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딱 부장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얘 미천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정작 내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자기를 돌아다 보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장 참 좋다고 생각해서 좀 골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 자왈,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의리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와 소인이 대비가 되고 의리와 이익이 대비가 됩니다. 저 이 말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소인은 이게 이익인지 아닌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소인은 꼬시기가 쉽죠. 돈으로만 꼬시면 되니까. 하지만 군자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느냐, 의로우냐,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군자라 하면 의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전 진짜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익에 따라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군자는 의리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깨닫는다.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 이 문장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이 문장 참 마음이 찡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왈, 부모 진여는 불가부지하니 일즉 이희요 일즉 이구다. 자왈, 부모 진여는
불가부지하니 일즉이희요 일즉이구다. 공자는 말했다. 부모님의 나이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두렵다. 어떤 느낌이 오시죠? 저도 한 번씩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어떤지를 막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은, 정말 이제 우리 아버지 연세가 정말 많이 되셨구나. 아니, 80 노인이시잖아. 뭐 이런 느낌을 들 때는 약간 섬찟하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 부모님이 젊다고 생각하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연세가 많다고 생각하면 이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이런 거 나이가 들다가 언뜻 제가 생각나는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어떤 일들 과거에 그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었지? 우리 엄마 몇 살이었지? 그리고 제 나이랑 비교해 보는 거 그러면서 그때 벌써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에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아버님은 훨씬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만 연세가 많으시지만 제가 그 아버님의 살아온 나이를 계속 같이 먹어가면서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어떤 일들이 내 나이랑 견주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그래도 내가 아버지보다 내가 더 성숙했어 이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은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야 이렇게 아버지랑 항상 비교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들은 아버지를 한없이 존경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묘한 경쟁으로서 이런 뭐 관계가 있다라는 뭐 심리학적인 리포트도 있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가 참 많으신 것 효도해야죠. 네. 자, 그다음 문장이 자왈 덕불고라 필유린이다. 덕불고 공자가 말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덕불고 필유린 반드시 이웃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 논어에서는 군자를 강조하죠. 근데 군자라는 사람은 인과 덕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 인과 덕을 실천하면 뭐가 좋은데? 나 스스로도 떳떳하지만 이렇게 공자는 얘기한 겁니다. 자, 인, 덕 실천하라니까 어렵죠.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덕인 이거 뭐 해봐야 내 호구만 되지. 내 거 챙기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제가 예전에 뭐 기버 앤 테이커에서도 뭐 말씀을 한번 드렸을 텐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여러분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거만 챙기고 뺀질거리고 이기적인 그런 친구는 별로 정이 안 가잖아요. 하지만 좀 어눌하지만 주위 사람 잘 살피고 챙기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이 가잖아요. 뭔가 그 사람과 같이 일도 해보고 싶고 그 사람이 힘들면 도와도 주고 싶고 그래서 이 덕을 갖춘다는 것, 어짐을 갖춘다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무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인편 마지막 문장 제가 고른 문장은 이겁니다. 자유왈 사군 사기면 사욕의요 붕우 사기면 사소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자유왈 사군 사기면 사욕의요 붕우 사기면 사소의다. 뭔 뜻이냐? 자유는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서 문학에 능했던 제자인데요. 자유는 말했다.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옳은 소리를 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너무 자주 충고를 하면 서로 소원해진다. 자, 임금을 섬기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CEO, 내가 사장님한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내가 충원을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저러시면 안 되고요. 자주 직언을 하는 겁니다. 또 친구한테 나는 친구를 위하는 마음에 그건 아니야. 만날 때마다 충고를 하면은 어떻게? 사장님에게는 이 멀리 이렇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친구 관계에도 소원해진다. 왜? 왜 그렇겠어요? 아니, 내가 말이지, 나는 진짜 좋은 의도로 그랬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참 이 누구한테 직언을 하고 충고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문제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생각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이 톤이 강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야, 저거야. 거기서 사람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것도, 상대방이 그것을 내가 옳은 소리 하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아파하는 사람들, 왜냐면 본인도 알고 있어.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야, 너 임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면 콕콕 찔리면 너무 아프고 힘들면 더 이상 그 친구 만나면 부담스러운데 만나면 또 그 소리 하는데. 그래서 물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 그것을 권장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진언을 할 때는 이 친구는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를 갖추고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컨텍스트로 저는 좀 이것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이 노노 2인편인데요. 요게 이제 네 번째 챕터, 노노가 총 17개 챕터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챕터가 2인편이었습니다.